문화재 돌봄 사업에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부실한 감독이 비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예비 후보를 초청해 대구 경북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봅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지역 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입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대학 입시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감영 엉터리 보건공사 문제의 후속 보도로 문화재 돌봄업체의 비리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피하라 불리는 전직 공무원의 이 같은 비리가 왜 적발되지 않고 지속됐을까요? 문화재 돌봄 사업에 해마다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독점 운영에다 감독은 부실해 비리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지역의 돌봄 단체를 통해 문화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경미한 수리를 맡겨 보수 예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0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3년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대구는 7년째 대구문화유산이라는 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문화 관련 공무원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가 퇴직과 동시에 단체를 만들어 사실상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경남도 전직 공무원 출신이 단체를 만들어 경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무경쟁 체제나 이런 허점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도 자체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해마다 복권기금 107억 원과 지자체 예산 등 21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독점 운영에서 오는 폐해가 예상되는데도 현장 조사는커녕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지 않았고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위법 부당한 이런 행위, 이런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누수와 비리를 막기 위해 경쟁 체제 도입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성을 기반에 둔 시민단체나 또 대학 연구기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되어서 경쟁적으로 좀 더 이 돌봄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대대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문화재 돌봄단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오늘 전국의 시도 문화재 돌봄단체 대표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다음 주부터 현장 감사와 함께 특별 감사를 짜게 비위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대구시와 구청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게 지원된 보조금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5월 장미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안 후보의 비전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이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취약한 게 사실인데요. 특히 호남에 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약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 산업입니다. 지금 이제 의료 산업이 1차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국책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 그리고 충북의 오송과 함께 삼각형 이런 의료 산업 트라이앵글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물산업도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도입을 한다면 이 물산업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론 대구공항 이전도 지금 발표된 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만 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감한 문제인데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가 간 합의는 차기 정부에서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안 후보님의 이 사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수순을 빼먹은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 정부는 저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우리 한국 안보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동맹국가인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도 손해가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울러 이런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투 트랙으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국 정부가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국민의당 대선 후보 대구 경북 지역 현장 투표가 내일 있죠.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왜 대통령이 안철수여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요구해야 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저는 다음 대통령은 5가지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정직하고 깨끗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유능한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5번째로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대선 후보를 국민들께서 평가하신다면 저는 모든 면에서 자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 문화방송 등 지역 언론사를 방문하고 대구 상공회의소장, 대한노인회 대구 연합회장 등을 잇따라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또 오늘 저녁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내일 실시되는 국민의당 대구 경북 강원 지역 경선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등 관광객 다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 전략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해마다 4월부터 운항하던 대구와 중국 간 전세기가 다음 달에는 뜨지 못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하면서 대구로 오겠다는 중국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56만 명을 분석해보면 3명 중 1명꼴로 중국인이었습니다. 경상북도도 전체의 30%가량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대구 경북 관광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7, 8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3, 4개월 전만 해도 이제 예약했던 고객들이 이제 사실 고객들이 신경 안 쓰면 괜찮은데 이제 고객들도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같이 편성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SNS 홍보를 강화해 중국 개별 관광객들을 노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을 다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주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기 때문에 정부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인천이나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를 방문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 노선이 2개밖에 없는 대구공항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구의 상품들을 소개하고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대구로 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 관광업계가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구공항 노선의 다양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소비재 등 지역 주요 업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중국의 공장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달 들어 중국 공장 물량이 2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중국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갑작스런 안전점검을 받았고 세무조사 통보도 받는 등 사드 보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골이 좀 깊어진다든지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된 건수는 대구 8건, 경북 16건 등 모두 24건으로 추산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추가로 각각 200억 원씩을 금융 지원하기로 하고 특례 보증 100억 원씩도 편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해서 섬유 분야의 인도, 소비재 분야의 동남아, 그리고 프랑스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출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그 지역 산업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국가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 오전 2차례에 걸쳐 국방부의 조사 차량 10대가 성주 골프장으로 진입하려다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단체 회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늘려 현장에 배치했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단체들과 성주군 주민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사드 배치 관련 장비 반입을 중단하고 경찰과 군인은 마을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쌀농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경북 지역 농민들은 오늘 경주역 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쌀 우선 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공공비축 및 우선 지급금 환수 방침을 적극 철회하라. 농민들이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한 곳에 모아 불태우면서 정부의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쯤 미리 대금을 주고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우선지급금제를 운영해왔는데 올해 사상 최초로 수매가가 이보다 더 떨어져 농민들이 받은 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 실패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부진과 재고 증가, 수입쌀 문제 등 삼중고에 빠진 국내 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국내 쌀값은 22% 폭락해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주에만 80만 가마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쌀 공급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구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쌀 생산을 줄이는 적정 생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시장 격리도 추진하고 그런 생산을 줄이는 대책 그리고 소비를 늘리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분들도 좀 적정 생산할 수 있도록 논에 타작물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쌀 생산 대신 콩이나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 생산 전환에 대해 농민들도 공감하지만 인프라 조성과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처음 실시되는 영어 절대평가는 대학 입시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된 데 이어 올해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됐습니다. 90점을 넘으면 모두 1등급이 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1등급 비율이 10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상위 등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험생들도 영어 절대평가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탐구나 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아무래도 다들 1등급을 맞는 추세다 보니까 나도 1등급을 못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량이 는 친구도 있고.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 영어 점수를 등급이 내려갈수록 감점으로만 활용하거나 반영 비율을 대폭 낮춰 영어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대구권 대학의 경우 경북대는 1, 2등급 간 3점, 2등급부터는 5점씩 차이가 나고 영남대는 등급 간 10점, 계명대는 5점씩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큰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시 최장의 기준을 맞추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상당한 변별력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대학에 따라 영어 반영 방법이 세분화되면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정시에서는 대학마다 영어 반영 방법이 매우 달라 영향의 편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영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국어나 수학 같은 다른 과목과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커지는 등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 중인 여대생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아 도망가는 피의자를 추격해 경찰에 인계한 고등학생 2명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범인을 붙잡거나 제보를 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포상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승격 기념식이 오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금융,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1988년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지난 2009년 고객지원센터로 축소돼 운영되다가 이번에 지원으로 다시 승격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이번 승격에 따라 기존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SNS에 입 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글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기 계정의 SNS에 대통령 선거 입 후보 예정자들에 대해 빨갱이, 위장 좌파 등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 출처가 불분명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23일 청도의 골프장 인공연못에 50대 남성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인공연못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와 시설물 안전관리는 평소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인공연못은 깊이 3m 정도에 물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방수 비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불법 개조한 화물차를 이용해 대형 화물차 60여 대에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등유 36만 3천여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대표 37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주유량을 부풀리는 등 매출 전표를 조작해 유가보조금 3,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주유소 업주 38살 D씨와 운전기사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새벽 시간 상가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5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15차례에 걸쳐 영업이 끝난 상가에 몰래 들어가 현금 78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남구에 있는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해 운영권을 빼앗은 뒤 6개월 동안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7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다른 성인 PC방 3곳의 업주들을 위협해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사이버머니 등 7,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